아마 누구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모은 거 사기만 안 당하면 노후 걱정 없겠다. 이 말이 사실 농담 같지만 정말 뼈를 때리는 현실이죠. 살다 보면 돈을 벌기도 어렵지만 지키는 건 더 어렵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들에게 돈을 지킨다는 건 단순한 자산 관리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자 마음의 평화와도 직결돼요. 왜냐하면 노후에는 현역 시절처럼 다시 크게 벌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한번 잘못 투자하거나 지인 권유에 넘어가서 큰 돈을 잃으면 남은 생애의 생활 수준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얘기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사기만 안 당해도 노후는 성공이다 라는 말을 진심으로 새겨야 하는 이유와 어떻게 해야 그런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한 가지 짚어볼게요. 왜 은퇴자들이 사기에 더 취약할까요? 첫째, 현역에서 물러난 뒤 생기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정기적인 급여가 끊기면 누구나 불안해져요. 특히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은 마음, 혹은 내가 나이 들어서도 당당히 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한 분일수록 더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와서 안전하게 수익 10% 보장해준다는 말 한마디에 혹하죠. 둘째, 지인 프리미엄 때문이에요. 은행 직원이 와서 권하면 의심하면서도 어릴 때 친구가 권하면 설마 나를 속이겠어? 하고 쉽게 마음을 엽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한국에서 발생하는 투자, 사기의 절반 가까이가 지인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사람을 믿는 건 좋지만 내 돈 문제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어야 한다는 걸 우리 세대는 잘 못 배워왔어요. 셋째, 정보의 비대칭성이 큽니다. 인터넷이 발달해 정보는 넘쳐나는데 오히려 제대로 된 걸 가려내는 눈은 부족해요. 나이 들면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투자 방법을 배우기가 부담스러운데 사기꾼들은 이걸 너무 잘합니다. 일부러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구조를 제시해 이건 전문가만 알 수 있는 귀한 정보처럼 포장하죠. 이제 현실적인 사례 3가지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60대 부부의 지인 권유 비극입니다. 이 부부는 지방 소도시에 살면서 평생 검소하게 살며 2억 원 정도의 노후 자금을 모았어요.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적으니 친구가 소개해준 부동산 개발 투자 조합에 넣었습니다. 내가 이미 1억 넣었는데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나와라는 말을 듣고 마음을 놓았죠. 처음 몇 달간은 진짜 이자가 나왔어요. 하지만 그건 돌려막기였어요. 1년 만에 회사가 망했고 남은 돈은 없었습니다. 친구도 피해자라며 울기만 했어요. 부부는 그 후 자식에게 손을 벌리기 싫어 월 100만 원이 안 되는 기초연금으로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퇴직금으로 창업했다가 사기 맞은 50대 가장의 이야기예요. 대기업을 30년 다니고 명예퇴직금을 1억 받았는데 후배가 형, 요즘 분식집이 대박이야. 자리랑 시설 다 만들어놨으니 권리금만 내면 되라고 설득했어요. 보증금이랑 권리금, 집기 비용까지 8천만 원 넘게 썼는데 계약서에는 함정이 있었죠. 건물주가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게 돼 있었던 거예요. 1년 만에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남은 돈은 1천만 원도 안 됐어요. 아내와 갈등이 극심해져 이혼 위기까지 갔죠. 세 번째 사례는 주식 리딩방 사기에 빠진 70대 할아버지입니다. 자식들, 손주들한테 부담 주기 싫다고 늘 건강관리 잘하고 돈도 아껴 쓰시던 분이에요. 스마트폰을 배우면서 주식 리딩방에 들어가게 됐는데 무료로 추천드려요 라는 말에 매일 아침 문자를 받다가 신뢰가 생겼어요. 나중엔 이번 테마주는 확실하다며 수백만 원씩 유료 가입비를 내라고 했고 심지어 빚까지 내서 주식을 샀어요. 결과는 마이너스 80% 폭락. 갚을 돈이 없어 자식들이 알게 됐고 그 수치심에 대인관계도 끊으셨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누구도 나이가 들어서 사기 당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내가 사기를 당할 리 없다는 자만이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무조건 문서화하고 검증하기입니다. 지인이든 가족이든 돈 거래나 투자는 무조건 계약서 쓰세요. 변호사나 금융소비자원 상담도 받아보세요. 조금 귀찮아도 나를 위해 할 일입니다. 둘째, 항상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하지? 물어보기입니다.
욕심 때문인지, 불안 때문인지, 남 따라가기 때문인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감정이 격해지면 멈추고 하루만 생각해도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셋째, 지인 권유는 3배로 의심하기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경계가 쉽습니다. 문제는 가까운 사람이 권할 때인데 그럴수록 이 사람이 내 돈을 책임져 줄까? 를 냉정하게 따져야 합니다. 넷째, 자기 한계 인정하기입니다. 나이 들면 이해력, 기억력, 판단력 조금씩 약해집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걸 인정하고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사기만 안 당해도 노후는 성공이라는 건 너무나 현실적이고 정직한 말입니다. 돈을 많이 벌 기회는 줄어들지만 잃지 않을 기회는 늘 우리 손에 달려 있어요. 당신의 노후는 하루아침에 망가질 수 있지만 조심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편하게 삽니다. 우리 모두 은퇴 후를 위해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그걸 지키는 마지막 전략이 바로 사기만 안 당하기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 돈을 지키는 건 내 가족을 지키는 거고 내 노후의 행복을 지키는 거라는 걸요. 아까 이야기한 사기만 안 당해도 노후는 성공이라는 진짜 현실적인 경고죠. 이번에는 그 말의 무게를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고 실제로 어떻게 하면 사기를 피하고 내 돈을 지킬 수 있을지 전문가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팁을 나눌게요. 이제 은퇴 준비나 노후 자금 관리는 단순히 얼마를 모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지키느냐가 성패를 가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고령층 금융사기 피해가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발표를 보면 60세 이상이 당하는 금융사기 피해 금액이 매해 전체의 40%를 넘기도 해요. 왜 이럴까요? 단순히 나이 들어서 판단력이 둔해졌다는 게 이유가 아닙니다. 은퇴자들의 금융 환경을 보면 이런 함정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첫째, 저금리 시대의 유혹이에요. 은행 이자가 2%도 안 되는 상황에서 사기꾼들은 연 10%, 15% 고수익 보장을 내세웁니다. 우리 상품은 원금도 안전하다는 말까지 덧붙이죠. 문제는 이런 상품 중 원금 보장이란 말을 믿고 덜컥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 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여기서 전문가적 조언을 드리자면 금융에서 수익과 위험은 때려야 뗄 수 없습니다. 수익이 높으면 위험도 높다. 이건 불변의 법칙이에요. 안전하면서 고수익은 현실에 없습니다. 만약 누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 순간 경계해야 합니다. 둘째, 복잡한 구조의 금융상품입니다. ELT, DLS, 펀드랩, 사모펀드, 해외 부동산 조합 이런 상품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너무 어렵게 설계돼 있어요. 설명 들을 땐 괜찮아 보여도 실제 계약서에는 손실 위험, 환매 제한, 조기 상환 조건 같은 함정이 가득합니다. 실제 피해 사례로 2019년에 터졌던 독일 국채 DLF 사태를 보세요. 안전한 국채 기반, 연 4% 이상 수익이라는 말을 믿고 수천 명이 투자했어요. 하지만 구조는 굉장히 복잡해서 금리가 특정 구간 이하로 내려가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도록 설계돼 있었죠. 결과는 수천억 원 피해. 투자자 중 상당수가 은퇴자였어요. 전문가 팁을 드리면 내가 이해 안 되는 상품엔 투자하지 않는다. 이 원칙을 반드시 지키세요. 은행에서 권해도, 증권사 직원이 권해도 설명서 달라고 하고 이해될 때까지 물어보세요. 이 상품에서 최악의 경우 내 돈이 어떻게 되느냐를 꼭 질문하세요. 셋째, 지인권유의 함정이에요. 아까 사례에서 나눴지만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한국 특유의 정서가 문제예요. 아는 사람이니까 괜찮겠지. 평생 친구인데 어떻게 날 속이겠어. 이런 심리가 방심을 낳습니다. 그런데 지인권유가 가장 위험한 이유는 피해가 났을 때 법적 대응이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사문서 계약 없이 구두로만 투자 약속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형, 나 믿고 해봐 한마디로 계약서도 없이 돈을 넣어버립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나도 사기당한 거야 라며 책임을 회피하죠. 실제로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사례집을 보면 사기 피해 중 지인 친척 동문의 권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현실적인 조언은 명확합니다.
지인일수록 더 의심하기. 돈 얘기 나오는 순간 관계와 계산을 철저히 구분하기. 계약서 쓰자 하면 관계가 깨질까 두렵다면 오히려 그 관계가 위험한 관계라는 경고 등으로 봐야 합니다. 넷째,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신종 사기입니다. 리딩방, 카톡방, 문자 링크, 유튜브 라이브 방송 투자 권유. 초기에 무료 추천주로 맛을 보게 한 뒤 유료 가입하면 비밀 정보 준다고 유도. 혹은 스마트폰에 원격 지원 앱 깔아라 해서 계좌를 털어갑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60대 이상 금융 피해자 중 상당수가 스마트폰 앱 메신저 사기에 당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배우는 건 좋지만 투자 송금 관련 앱은 반드시 자식이나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링크는 함부로 누르지 마세요. 급히 이체하라는 연락 오면 99% 사기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팁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연 10% 이상이면 무조건 의심하기. 지금 은행 이자율 생각해 보세요. 연 2% 주면 고마운 세상입니다. 지인 권유는 3배로 검증하기. 무조건 계약서. 무조건 문서화. 나중에 책임져 줄 수 있냐고 차갑게 물어보세요. 이해 안 되면 투자하지 않기. 전문가들도 다 이해 못하는 상품 많습니다. 설명서, 계약서, 위험문구 반드시 읽기. 내 돈, 내 책임 원칙 세우기. 누구도 내 노후를 대신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투자 계획 미리 상의하기. 창피하다고 숨기다, 사기당하면 자식들까지 고통받습니다. 자식들도 놀라울 정도로 현실적 조언을 줍니다. 스마트폰으로 투자 권유는 무조건 거절하기. 문자 링크 누르지 않기. 앱 깔아달라는 사람 경계하기. 계약서와 통장 거래 내역 꼭 남기기. 법적 분쟁 시 가장 강력한 증거. 지인이든 가족이든 예외 없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어요. 사기는 나를 속이기 전에 내 마음을 건드립니다. 욕심, 불안, 외로움, 노후 걱정, 자식 걱정. 이걸 공략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먼저 다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정도면 만족하자. 욕심 부리지 말자. 불안하더라도 검증하고 결정하자.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사기 방어막이에요. 여러분이 평생 모은 귀한 돈은 여러분의 인생이자 가족의 안전망입니다. 정말로 사기만 안 당해도 노후는 성공입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 조금 더 경계하고, 조금 더 확인하고, 조금 더 냉정해집시다. 이게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강력한 은퇴 준비예요.